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벚꽃을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벚꽃을 보고 많은 시인들은 시를 읽기를 보고 있는 사람도 마음이 기쁜지 행복한 웃음이 피어난다라고 읽기도 했잖아요. 그런 벚꽃을 그리는데 행복한 마음으로 그려야 되겠죠? 그냥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이제는 여러분은 아세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은 예, 이런 색으로 좀 그려드릴까 해요. 자, 이렇게 색깔을 좀 봐주세요. 약간의 연분홍이 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리면서 꽃의 방향이나 어떤 것들을 좀 여러분에게 좀 표현을 해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를 그리는 데 있어 제가 이제 뭉뚱뭉뚱 그렸었던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그러면서 이 꽃이 갖고 있는 맛도 여러분이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모르고 있느냐면 이 화판이 왜 이 색인지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왜 그 안쪽 색깔이 이렇게 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 친구를 그릴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려보지를 않았기 때문이겠죠? 야,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이렇게 나무 가지의 결을 따라서 이렇게 쪼르륵 움직이고 있죠. 그것도 방향을 이쪽으로도 했다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도 하고, 이쪽으로도 하면서 그렇죠. 왜 그러죠? 마주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총생이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마주피면서 또 이렇게 겹쳐나기 때문에 위아래 방향이 다양하게 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마주 보면서 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이렇게 넘어간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잘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그럼 해보자는 얘기예요. 야, 이렇게 해서 얇은 것도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좀 이따 꽃받침을 통해서 확연히 알아지겠죠. 그 다행스러운 건 이 친구들을 그릴 때 무엇이 있느냐면 이렇게 올라간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봉우리가 막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봉우리가 막 피려고 하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간 친구들이 있고 또 잎사귀에 가려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그려드릴 거예요. 야, 물론 저쪽으로만 가지는 않아요. 이쪽으로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통해서 또 이렇게도 해보고, 야, 이렇게도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의 꽃받침과 꽃 수술을 하기 전에 제가 이 안에다가 그 꽃받침 색이 우러나게끔 그 안에다가 표현을 할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꽃, 여러분들이 꽃을 하나 따서 보면 그 꽃이 따게 되면 그 잎의 그 뒤에 꽃받침의 색깔이 이 안쪽에 들어 있어요. 이 안쪽에 이렇게 다섯 갈래로 꽃받침의 색이 이 안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보지 못하셨던 분은 왜 그러냐면 꽃받침의 그 안 색깔에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많은 것보다는 좀 정확하게 그려주기 위해서 좀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꽃받침색은 당연히 여기에 약간의 뭐가 들어가느냐면 이렇게 꽃받침의 색은 당연히 초록 계열로 좀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 끝에는 약간 밤색이 묻어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묻어 있겠죠. 묻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 이렇게 더 올라와서 여기에 꽃받침에 아직 안 핀 거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래 놓고 이거를 너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있고 그리는 것과 모르고 그리는 것 차이점 제가 늘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제가 표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만 그려라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 놓고 여기에 당연히 잎사귀가 있습니다. 꽃잎사귀가 아니라 나뭇잎사귀가 있다고요. 나뭇잎사귀가 있을 텐데 그 나뭇잎사귀를 너무 크지 않게 너무 크지 않게 이런 식으로 응? 숨어서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응.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려서 여러분에게도 알려주겠지만 일단 이렇게 해놓고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아이고 네 좀 튀었네요. 네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줄기가 있겠죠. 네, 일단 오늘은 줄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않고 그려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이 줄기 그리는 법은 복숭아와 같다고 그랬고 또 그렇게 그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나가면 그래 놓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잎, 잎이 막 올라오는 잎이 여기에 이렇게 있죠. 그죠? 음, 이 그림을 안 본 분들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 놓고 여기에 이렇게 꽃받침들이 있기 위해서 이렇게 뭉쳐 있죠. 그죠? 그런데 야,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한 이유는 이걸 알고 나서 그리는 사람과 모르고 그리는 분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거지. 이것 자체가 문인화의 모든 그 표현이냐? 아닙니다. 문인화는 여기에서 생략할 수도 있고 또 어때요? 그렇죠. 더 강조할 수도 있고 문기를 더 강조하고 싶으면 문기를 더 강조하고요. 사의성과 사실성 사이에서 균형 감각을 잡으시면서 그리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리지 말고 알고 좀 그리세요. 그럴수록 뭐가 좋으냐면 표현력이 다양해집니다. 야, 이렇게 그리고 저 친구가 마르면 이제 당연히 그 안에 꽃잎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번에는 이 친구의 새해 뭐 이런 거 좋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이거 마를 때까지 제가 둥치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마르기 전에 둥치를 좀 한번 해보자고요. 음, 둥치는 제가 뭐처럼 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바로 복숭아. 복숭아처럼 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한번 좀 이쪽에서 이렇게 쭉 한번 가볼게요. 밑으로 처진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로긋기와 이것을 겹쳐서 가는 게 이 벚꽃의 둥치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매화둥치 그리듯 그리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워본 적이 없으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 놓으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친구의 느낌이 응,
좋은지. 그죠? 그래 놓고 조금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나무에 색을 조금 더 넣어주고 싶다? 그런 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넣지 말고 확인하면서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좀 알아가면서 중간중간 그냥 똑같이 다치라는 분들이 있어요. 문기 없이. 그러지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살짝 그러면 확연하게 이것이 바로 복숭아 나무 그리는 방법인데 이렇게 그리게 되면 보다시피 확연히 되죠. 그래 놓고 우리가 가까이에서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굵은 둥치에 가끔 보면 가까이서 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요런 데서 가까이. 그죠? 그것도 이렇게 뭉쳐서 나는 경우 많이 보셨죠? 그걸 이 안에 좀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뭉쳐서 이렇게 핀 거를. 그래 놓고 뭉쳐서 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요런 데도 이렇게 표현을 한두 개만 딱 넣어주면 뭉쳐서 나겠죠. 야, 이렇게 해놓고 그 친구가 당연히 말라야 돼요. 말라야만 그 안에 그걸 할 거니까 수술을 그러기 전에 이쪽도 약간의 뒤 뭐와 같은 그렇죠. 꽃받침색을 살짝 넣어줍니다. 좀 마르기 전에 살짝만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이제 좀 마를 때까지 기다려서 저기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 여기에 안 했었던 거 이렇게 넣어줘요. 야, 제가 색을 좀 이렇게 요 뒤로도 이렇게 좀 넣어주고, 야, 그래 놓고 꽃받침을 통해서 다시 그걸 이어줍니다. 야, 꽃받침색은 늘 엇비슷합니다. 잘 보시면 엇비슷해요, 다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숨어 있는 것도 이제 색을 너무 진하지 않게 하셔도 좋고, 야, 이 친구도 당연히 여기에서 나오고 있겠죠, 이렇게.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붙여서 난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면, 이제 이 친구들의 어느 정도 게 되죠. 그래 놓고 마를 때까지 기다려서 뭐를 한다고요? 그렇죠. 꽃 수술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는 또 좋은 어떤 시 한 구절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물론 한용운 선생의 시도 아주 저는 좋지만 요즘 그 용혜원 시인의 시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어, 좀 읽어 드릴게요. 겨울 내내 드러내지 않던 은밀한 사랑, 견디다 못해 어쩌지 못해 봄볕에 몸이 화끈하게 달더니 온 세상 천지에 소문내고 있구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웃음꽃 활짝 피워 감동시키는구나. 윤영원 시인은요, 온 세상 천지에 소문내고 있다는 표현으로 이 꽃의 만개함을 아주 표현하셨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꽃 수술을 한번 해봄으로 인해서 네, 그 느낌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꽃 수술은 당연히 검정으로 해도 좋고요. 거기에 노란과 붉은색을 좀 넣어서 해도 좋겠습니다. 물론 이 꽃 수술은 너무 강하면 안 돼요. 여기를 통해서 너무 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꽃 수술이 왜 그럴까요? 꽃 수술이 너무 크거나 너무 그러면 이 친구의 그 느낌이 덜 살아요. 그 막 솜털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덜 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면서도 표현을 이걸 너무 둥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수술은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이 매화와 느낌이 조금 다르게, 이 친구는 좀 화사하고 솜털 같고 지금 막 소문내고 있는 사랑 같은 느낌이 들도록. 이 친구도 이런 식으로 여기에 당연히 버찌 같은 게 열리겠죠. 꽃잎과 그것이 떨어지고 나면 당연히 거기에 버찌가 열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때요? 좀 너무, 물론 여기에 이제 화사함도 좀 갖다 놓고 그러면 더 좋겠죠? 이 꽃수술을 너무 크게 하지 말라는 거에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크면 이 친구가 이 뽀송뽀송한 느낌이 안 나요. 뭐가 났냐면 겨울철을 이겨낸 매화 같은 강인함이 느껴져요, 오히려. 그렇지 않고 벚꽃은 솜사탕 같다라는 표현처럼 또 구름 같다라는 표현처럼 그렇게 좀 하기 위해서 너무 저기는 하지 마세요. 너무 수술을 강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 놓고 여기에 이렇게 슬쩍씩 넣어주면, 물론 이거 안 넣어줘도 돼요. 음, 음. 이런 느낌이 들면 더 훨씬 벚꽃의 이미지가 확연히 살아나겠죠. 물론 이게 다 능사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린의 그 강인한 맛이 사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그런 모습으로 이 그림이 좀 그려지길 바래요. 이렇게 해놓고 뭐 날아가는 새 한 마리 그려놔도 좋고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의 형상이나 어떤 느낌은 그리는 법은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해놓고 그냥 편안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에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 놓으면 확연히 날아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렇게 다리 모양이 될 거고요. 이래 놓으면 좀 음, 네. 새 한 마리 날아가면서 되는 벚꽃이 완성이 되겠죠. 여기에는 오늘따라 그 환글 화재를 좀 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저는 오늘 이거를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한문으로 써도 좋고 한글로 써도 좋은데, 오늘은 김영월 시인의 구절 하나로만 딱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폈을 때는 뭐와 같아요? 구름 같아서 깨끗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 황홀한 느낌이 있죠. 그런데 죽어서는, 떨어져서는 그 잎이 바닥을 하얗게 덮은 모습이 깨끗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절로 여러분에게
이 벚꽃 그림의 느낌을 여러분에게 전해줄까 합니다. 더군다나 그냥 뭐 많은 글 내용 없이 이렇게 딱 써도 저는 이 느낌이 워낙 좋아서 오늘 느낌이 그 벚꽃의 느낌이 좀 여러분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해서 오늘 그림을 좀 하고요. 여기에 새가 색깔이 좀 마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넣어주고 싶은 색을 조금 더 넣어줘도 좋습니다. 뭐, 그 어떤 분들은 여기에 뭐 좀 튀게 요 색을 조금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마른 다음에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 그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